청문회 과정에서 고령 향후회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고령 출신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경산 금호강에서 폐사한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데 이어 김천 야생두류 분변에도 고병원성이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 운전면허 시험이 까다로워진 기능시험 탓에 불합격자가 속출하면서 물면허가 불면허가 되고 있습니다. 송년기획 되돌아본 2016. 오늘은 10년을 끌어왔던 영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정리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위증 공모 등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을 키우는 정황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입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만희, 최교일 의원과 함께 지난 9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최순실 시적 증인들과 미리 만나 청문회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특검에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습니다. 관련 의원들은 위증 교사와 모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증 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증 교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준비도 안 했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동춘을 만난 것은 이완영 의원의 요청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위증을 교사하거나 모의를 위한 자리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또 최순실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술자리를 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고령 향후에 관련 3년 전 사진으로 이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를 맡은 뒤에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임명진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완영 의원은 국조특위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며 당윤리위원회 회부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밝혀야 할 국회의원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위증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씨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는 모두 고령 향후회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 향후회가 최순실 게이트 비호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고교동문인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청문회 내내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소유권을 추궁해 왔습니다. 어느 사무실에 가면 책상이 있는데 그게 누가 보낸 태블릿 PC가 한 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질문 방향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소유라고 밝힌 검찰과 달리 이경재 변호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JTBC가 검찰에 제공했다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있는 3년 전 고령 향후회 사진이 공개돼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향후에는 특히 우병우 전 수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인인 이상달 씨가 고령 향후회 회장을 지냈고 처가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전무이자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국 씨가 고령 향후회 부회장입니다. 이정국 씨와 이완영 의원이 향후회 모임, 행사장, 사무실 등에서 친밀하게 활동한 사진이 공개되며
고령 인맥의 큰 줄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병우 증인이 모시고 나온 지인과의 관계, 우병우 증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 섞여 있는 거거든요. 고령 향후회를 중심으로 친분을 쌓은 인물들이 최순실 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얼마 전 경산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는데 김천에서도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AI가 확인되면서 닭, 오리 농장에까지 번지지 않을까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시 지좌동 감천 주변에서 방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15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이 오늘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분변이 발견된 곳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폐쇄됐고 반경 3km 이내 닭, 오리 농장에서는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반경 3km 안에는 11개 농가에서 135만 마리 가금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가금류 운반 차량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감천 진출입구에 차량 소독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향후 임상검사나 예찰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이동 제한 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하천 주변에는 가축 방류 차량을 동원해서 지난 12일 경산 금호강에서 폐사한 큰 고니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데 이어 김천에서도 AI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경북 지역 가금류 농장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서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41곳을 설치하는 등 AI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10년 동안을 끌어왔던 영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신공항 무산으로 지역은 충격에 빠졌고 대신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계획부터 결정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엉뚱하게도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결정됐습니다. Guimaewa staying in operation is quite difficult to coordinate these two airports because of the constraint of the mountains.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전제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기된 이슈였던 만큼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인식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논리에서 결정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지역 여론이 들끓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군공항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가닥을 잡았고 지금은 국방부 용역 결과 이전 후보지가 경북 군위와 의성, 성주와 고령, 대구 달성군 등 5곳으로 압축됐습니다. 10년을 끌다가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은 이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신공항 무산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해당 지자체가 상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물면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이 어제부터 강화됐는데요. 이 기능 시험이 무척 까다로워져 물면허가 불면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입니다. 시험을 앞둔 응시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바뀐 코스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좌회전 받으셔가지고 직각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직각 주차 코스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장내 기능 시험이 시작되기 무섭게 불합격 안내가 잇따릅니다. 77점 불합격입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합격하세요. 간소화 이전처럼 부활한 경사로와 직각 주차 코스에서 감점이 속출합니다. 10점 감점입니다. 75점 불합격입니다. 실제로 합격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새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적용된 첫날인 어제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은 44명 중 4명만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이 예전에는 간소화되었을 때는 한 90%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장내 기능 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었고 직각 주차, 가속 코스 등 평가 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직각 주차 구간의 도로폭이 3.5m에서 3m로 줄어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경찰과 시험장 측은 시험 초기 새 코스에 대한 인식과 연습이 부족하다며 제도 정착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전 회계 담당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호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대구 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시립희망원 전 회계 담당자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공사가 7년 만에 끝나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늘로 예고된 차량 통행은 이틀 뒤로 늦춰졌습니다. 개통식에 맞춰 소들은 졸속 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오늘 오후 6시부터 일반 차량의 통행을 시작하겠다던 한국도로공사는 사장의 개통식 인사말 도중에 갑자기 차량 통행 시간을 25일 자정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식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고 고속도로 개통하는 날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25일 날 자정에 개통하게 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설 미비와 안전점검을 폐해한다는 이유였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던 차량 운행 시간을 갑자기 미룬 것은 공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달부터 고속도로 공사가 연말까지 준공되기 힘들다는 주변 지역민들의 지적이 많았는데다 영하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공사 진척도도 상당히 늦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공사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일정에 맞춰 개통식을 갖기 급급했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면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강행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고속도로를 통해 영덕과 청송 등지로 주말 여행 계획을 세웠던 지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태어나서 이제 한번 고속도로 청송군에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한번 타볼라 했는데 그게 아직 연기가 돼 보니까 실망감은 조금 있죠.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한 당일이나 전날 통행권 또는 휴게소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2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군이 직영하는 숙박시설을 할인하려던 영덕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자녀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 개소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을 나가면서 어린이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개설됨으로써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고 도와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는 옛 성명 파출소를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 단장한 것으로 도서관과 상담실, 수유실과 놀이방 등을 갖추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수성구 곳곳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성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수료식이 오늘 수성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15차례 스토리텔러의 역할과 수성구의 역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은 25명의 수성 스토리텔러는 앞으로 스토리 여행 운영과 수성못 관광 안내소 지원 등 수성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오늘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 패션과 예술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열고 디자인 패션 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결과물을 패션쇼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또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패션업계 30여 개사와 함께 대구 경북 침고류 협동조합이 기부한 물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자선바자회도 열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대진 대구시민행동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판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후 5시부터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8차 대국시국 대회를 연 뒤 바늘땅에서 중앙로로 돌아오는 촛불 대행진도 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5곳으로 압축된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가운데 어느 곳이 가장 효과가 클지를 짚어본 대구공항 이전 최적지는 편이 방송됩니다. 토론자들은 김해공항이 1시간 거리인 만큼 이전 후보지는 이보다 가까운 곳이어야 하며 옮겨가는 곳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까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일동이 587만 4천 원, 기아자동차 대구 여직원 일동이 50만 원, 무태 새마을금고 노래교실 회원 일동이 50만 1천 원, 대구광역시 시의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 일본 오사카와 삿포로 노선이 새로 생겨 국제선 정기 노선이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오전 10시 반 대구를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기와 오후 3시 반에 일본 삿포로로 가는 항공기를 새롭게 띄웠습니다. 오사카 노선은 매일 운항하며 삿포로 노선은 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등 3번 왕복합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대구시 수성못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 1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시신은 수성못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원 4명에 의해 1시간 만에 인양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FA 계약을 통해 LG로 이적한 차우찬 선수의 보상 선수로 투수 이승현을 선택했습니다. 2010년 LG에 입단한 이승현은 올 시즌 불펜 투수로 활약하며 3승 1패 3홀드를 기록한 오른손 투수로 빠른 공을 바탕에 둔 자신감 있는 투구를 선보였던 선수입니다. 삼성은 2017 시즌 마운드 자원 보강에 초점을 두고 이승현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